히 캐패시티, 열 용량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왜 이 열 용량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에너지 밸런스식을 세우고 에너지 밸런스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에서의 열량 변화,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어떤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변화량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엔탈피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그 앞선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엔탈피에는 뭐가 있다? 현열하고 자멸이 있는데 현열, 센시블, 힛은 힛, 제가 글씨를 좀 못 씁니다. 다시 쓸게요. 센시블 힛 같은 경우는 이 현열 같은 경우는 상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다 그랬고, 자멸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힛이라고 그러죠. 이 레이턴트 힛 같은 경우는 온도는 변하지 않는데 상이 변할 때 엔탈피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이 센시블 힛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CP 값을 알면 온도 T1에서 T2 사이에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엔탈피 변화를 CP를 이용해서 이 T1에서 T2 사이에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패시티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멸 같은 경우는 자멸 그 상이 변할 때 엔탈피 변화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구하는지 식을 좀 배울 겁니다. 경험식에서 나오는 실험식에서 나오는 거를 좀 배울 거고, 우선 이 CP 값을 우리가 다 알면 좋은데 CP 값을 다 모릅니다. 앞서 그 슬라이드에서 앞서 동영상에서 CP 값을 나타내는 식이, CP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CP 모든 물질의 CP 값, 이 캐패시티 값을 알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분들이 아마 양론을 끝날 때쯤 물이나 공기의 CP 값 정도밖에 모를 거예요. 힛 캐패시티 값, 공기하고 물 정도밖에 모를 거예요. 아까 물 같은 경우는 얼마라 그랬죠? 2.91 곱하기 10의 4승줄 per 킬로그램 2.9 곱하기 10의 4승줄 킬로그램 몰 도시 정도 된다 그랬고, 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물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1칼로리죠. 1칼로리를 줄로 바꾸면 4.2줄이고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 캐패시티 값을 어디서 얻을 거냐? 데이터 혹은 계산 그 식에서부터 계산하는 거 혹은 차트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 CP 같은 경우는 지우고 다시 표현할게요. CP 같은 경우는 온도에 대한 함수입니다. 아까 그 CP 값을 나타내는 식 부록 G에 보면 온도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죠. 온도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공양록 책 강의 혹은 CD에 보면 그게 나와 있고, CD의 소프트웨어에 봐도 이 온도에 대해서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CP 값이 조금씩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9.12 9-12에 보면 차트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온도에 따른 CP 값이 나타나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P 값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CO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에어나 O2나 N2나 수소나 CO나 이런 애들도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히 캐패시티 값은 이 그래프는 일기압 상에서 그 연소 가스의 히 캐패시티 값을 나타낸 건데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200도씨 때의 CO2 히 캐패시티 값하고 2000도씨 때 히 캐패시티 값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히 캐패시티 값 쓸 때 그 온도 범위를 잘 정해서 써야 됩니다. 물론 여기 200도하고 210도하고 차이 나느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하고 210도씨 차이 얼마나 날까요? 그렇게 생각보다 안 납니다. 하지만 200도씨하고 2000도씨는 CP 값이 이렇게 200도씨는 여기 2000도씨는 거의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온도에 대한 함수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루는 물질이 이상기체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가스가 이상기체다. 그러면 heat capacity 값을 constant pressure 조건에서의 heat capacity 값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온의 고온 온도에서 혹은 룸 템퍼러처 조건에서 모노아토믹이라는 거는 뭐냐면 분자에서 아톰 수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아토믹은 뭐가 있을까? 분자 몰레큘에서 아톰이 하나 있는 거, 불활성 기체 같은 거 있죠. 헬륨이나 아르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고온에서는 2분의 5R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룸 템퍼러처에서도 2분의 5R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폴리아토믹 리니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N2 같은 거, O2 같은 거, 수소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3n-2분의 3r을 쓸 수가 있는데 n은 그 몰레큘에서 어텀의 수 그러면 N2며 같은 경우는 N2라 그러면 N2 분자에서 리니어하고 N2 어텀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N 대신 2를 넣으면 돼요. 룸 템퍼러처에서는 2분의 7R 이렇게 쓰면 되고, 폴리아토믹 같은 경우는 폴리아토믹인데 넌리니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암모니아 같은 게 있죠. 암모니아는 어떻게 생겼죠? NH3 혹은 H2O 같은 거, 이거는 O에 H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쓰느냐? 3n-2r 이거는 고온에서, 룸 템퍼러처에서는 4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R은 당연히 기체 상수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N은 어텀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몰에서는 3을 쓰면 되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4를 쓰면 되죠.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 히트 캐퍼시티를 아이디얼 가스에서의 아이디얼 가스 몰레큘의 히트 캐퍼시티 값을 이 테이블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 9.7 한번 봅시다. 예제 9.7은 뭐냐? 예제 9.7은 연령량식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다?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그 브록 G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모든 물질들, 거의 모든 물질들의 히 캐패시티를 구할 수 있는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 캐패시티 이퀘이션을 단위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물질 수지할 때 제일 처음에 단위 환산할 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예제 2-22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히 캐패시티 값 줄 퍼 킬로그램몰 켈빈을 BTU 파운드 몰/도 F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풀어준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페이지 트랜지션이 있을 때, 상변화가 있을 때 엔탈피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엔탈피 종류에는 현열이 있고 자멸이 있다 그랬죠. 현열은 CP 곱하기 인테그럴 해가지고 DT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고, T1에서 T2까지. 이 자멸은 우리가 어떠한 자멸 값을 알거나
값을 어떤 표나 데이터베이스나 뭐 차트나 그래프 이런 데서 가져오거나 혹은 실험식, 계산식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페이지 트랜지션을 위해서 우리가 엔탈피 밸류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떠한 밸류들은 어펜딕스 F 혹은 CD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표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멸값을 가져올 수 있다. 혹은 레퍼런스가 되는 그러니까 참고 문헌의 익스페리멘탈 데이터를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져와도 된다. 그리고 지금 얘기할 그 실험식에 의해서 실험식을 이용을 해서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페이지 트랜지션 상변화에 대한 엔탈피 변화 값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어펜딕스 F나 CD의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표나 다시 좀 쓸게요. 표나 여기 표 혹은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런 거지. 그리고 차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참고 문헌, 그리고 실험 계산식, 이런 실험 계산식에서는 한 두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교과서에서는 체인 이퀘이션하고 리엔델 이퀘이션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체인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스페시픽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증발열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 2% 내외에서 2% 에러 내외에서 우리가 이 식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실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식이고, 이 첸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겠죠. 그래서 델타 HV는 RTB 곱하기 3.978 TB per TC 마이너스 3.938 플러스 1.55 로그 PC 분모에는 1.07 곱하기 TB 마이너스 TC. 그래서 여기서 TB라는 거는 보일링 포인트, 노멀 보일링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물론 단위는 켈빈이고, TC는 크리티컬 템퍼러처예요.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템퍼러처, 크리티컬 템퍼러처, 그리고 PC는 크리티컬 프레셔, 그러니까 인계점에서의 프레셔. TC하고 PC는 인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템퍼러처하고 프레셔를 내게 한다. 리엔델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델타 HV는 1.093 RTC 그리고 TC분의 TB 0.930 TC분의 TB 분의 로그 PC-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기하열을, 증발열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식이 이 왓슨 이퀘이션입니다. 이 왓슨 이퀘이션이라는 왓슨 이퀘이션은 왓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요. 이 크리티컬 템퍼러처 이하의 온도에서 두 온도에서의 두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두 기하열 간의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HV1하고 델타 HV2 이 삭갓은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어차피 스페시픽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식은 1-TR1 분의 1-TR2 해가지고 0.38씩 0.38승. 그리고 이 델타 HV1이라는 거는 온도가 T1일 때 퓨어 리퀴드에서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값이고, 델타 H2라는 거는 온도가 T2일 때 동일한 리퀴드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값이에요. 결국 이 TR1하고 TR2라는 거는 이 크리티컬 템퍼러처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tr1 같은 경우는 tc분의 t1 이렇게 쓸 수 있고, tr2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템퍼러처분의 t2. 그냥 결국은 어떠한 한 온도에서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알면 다른 온도에서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알 수 있다는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그 CD에 혹시 원서를 산 친구들은 그 원서를 구매한 친구들은 그 원서 안에 CD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CD 안에 우리가 다루는 이 교과서에 다루는 거의 대부분 물질들, 뭐 액체하고 리퀴드하고 가스하고 이런 물질들의 피지컬 프로퍼티가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걸로부터 일기압, 노멀 보일링 포인트에서 해서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기하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밸런스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밸런스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상변화에 대한, 특히나 우리 학원가기 때문에 리퀴드하고 가스하고의 두 상에서의 상변화,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의 데이터가 없거나 필요해.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지컬 프로퍼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멀 보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일기압 조건에서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H1하고 노멀 보일링 포인트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한 온도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알아서 왓슨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온도, 다른 온도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온도하고 한 베이퍼라이제이션을 어떻게든 레퍼런스에서 구해서 이 왓슨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온도, 크리티컬 포인트 아래에 있는 온도예요. 물론 크리티컬 포인트 아래에 있는 온도에서 임계점 아래에 있는 온도에서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 TC, PC, TR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할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그 번역서 하공양론 강의 이 교과서하고 혹은 그 예전 교과서 노란색 책 있죠, 하공양론이라는 책의 CD에 보면 어펜딕스 F, 그러니까 부록 F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질, 특히나 하공양론 이 수업에서 다루는 물질들의 피지컬 프로퍼티, 물리적 성질, 물리학적 성질이 물리적 성질이죠, 거의. 물리적 성질이 나와 있는 표들이 있습니다. 어펜딕스 F에 보면. 그래서 오게닉 물질, 이노게닉 물질에 대한 피지컬 프로퍼티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부록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컴파운드 있고 포뮬러 있고 분자량 있고 스페시픽 그래비티, 그러니까 비중도 있고 멜팅 포인트, 노멀 포인트 그리고 있고, 중요한 거 여기 있는 것처럼 히트 오브 퓨전,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잠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보일링 포인트에서의 히트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이렇게 킬로그램 퍼 그램 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단위는 킬로줄 퍼 그램 몰, 킬로줄 퍼 그램 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왓슨식이나 리엔델식이나 첸 이퀘이션에서 TC 값, PC 값, 뭐 TR 값 이런 게 나와 있었죠. 그 TC 값을 TC 값하고 PC 값이 아까 뭐라 그랬다? 임계점에서의 온도, 임계점에서의 압력을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 임계점 온도 압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계점에서의 스페시픽 볼륨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돼요.
지금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이런 표들이나 그래프들은 다 기말고사에서 다 사용됩니다. 사용되기 때문에 어, 그 예제나 연습 문제를 풀 때 이 그 표나 그 부록이나 이런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걸 볼 줄 모르면 표나 그래프나 혹은 테이블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줄 모르면 뭘 써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솔직히 시험 문제 하나도 못 풀기 때문에 꼭 그 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자, 예제 9.8을 한번 봅시다. 예제 9.8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체인 이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세톤의 노멀 보일링 포인트에서의 히트 오브 베이퍼레이제이션을 구하라. 그리고 부록 F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F에서는 실험값이 약 30.2kJ/g몰이라고 합니다. 이 값하고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우선 계산 기준을 아세톤 1g몰로 잡고 여러분들이 어펜딕스 F를 보면 노멀 보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아세톤의 노멀 보일링 포인트 보면 우선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어펜딕스 F 부록에서의 어펜딕스 F 한번 열어봅시다. 나도 지금 열어볼게요. 어펜딕스 F에 보면 아세톤이 앞쪽에 나와 있는데 아세톤이 노멀 보일링 포인트가 329.2도씨 켈빈 329.2 켈빈, TC는 508.0 켈빈, 그리고 PC는 47 ATM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구해야 되는 게 TC분의 TB, 체인 이케이션이 이거죠. 체인 이케이션 이렇게 있는데 TC분의 TB, TC분의 TB, 그리고 PC, TB 이렇게 있으니까 TC분의 TB를 구해야 되죠. TC분의 TB가 노멀 보일링 포인트가 329.2, 그리고 TC가 508 하면 0.648 되고, PC는 47 ATM이니까 47 ATM 쓰고 로고 치해서 3.85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값들을 여기 있는 값들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하는 과정은 델타 HV는 R 8.314 곱하기 10-3등 kJ/gmol 켈빈, TB는 329.2 켈빈, 그리고 가로하고 이 가로 안에 거를 이렇게 3.978, 그리고 TB분의 TC가 0.648 마이너스 3.938, 그 다음에 1.5 곱하기 PC, 로그 PC 3.85, 분모는 1.07 마이너스 TB분의 TC니까 1.07 마이너스 0.648 이렇게 계산을 하면 30kJ/gmol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어펜딕스 F에 나온 값이 실제 30.2죠. 30.2인데 별 차이가 안 나죠. 30.0kJ/g몰이 났으니까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잘 맞다 이 식이. 자, 엔탈피 값을 이제 유도하는데 테이블하고 차트를 이용하는 걸 좀 배워봅시다.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엔탈피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테이블하고 차트 같은 경우는 특히 테이블은 스팀 테이블,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별지 있죠, 별지. 별지 그 스팀 테이블을 이용을 할 거고,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 물질들의 그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그려진 어떤 그래프들 이런 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를 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차트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엔탈피 테이블, 주로 스팀 테이블을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별지,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포화 수증기하고 가열 수증기의 엔탈피 값하고 인터널 에너지 값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온도, 뭐 물이 120도실 때 포화되었을 때 엔탈피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질에 대한 엔탈피 테이블이나 이런 거는 주로 컬럼과 로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그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컬럼 동집 변수는 온도하고 압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도하고 압력으로 온도하고 압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팀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편한데, 포화 수증기의 스팀 테이블이나 가열 수증기의 스팀 테이블, 이 내부에서는 이 테이블 안쪽에서는 만약에 내삽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팀 테이블에서 305도씨의 엔탈피가 있고 305켈빈, 그러니까 305켈빈의 엔탈피가 나와 있고 310켈빈의 엔탈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알고 싶어 하는 거는 307켈빈이야. 예를 들어서 307켈빈의 Saturated Steam, 포화 수증기의 307켈빈에서의 엔탈피를 알고 싶다,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디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디슬라이드 보면 스팀 테이블에서는 305켈빈하고 310켈빈이 나와 있고 307켈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07켈빈의 엔탈피는 305켈빈의 엔탈피에다가 310-305 온도 분의 310켈빈에서 엔탈피 마이너스 305켈빈의 엔탈피 곱하기 307켈빈의 온도, 305켈빈에서 온도,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내삽을 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D에 혹시 원서를 산 친구들은, 영어 원서를 산 친구들은 CD에 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템퍼러처 온도 값을, 템퍼러처 밸류를 바로 입력을 하면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삽을 한다는 의미를 다시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307켈빈에 우리가 307켈빈에 307켈빈에서 엔탈피를 알고 싶어. 307켈빈에서 HG, 그러니까 가스의 Saturated Steam Vapor의 엔탈피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305켈빈에서는 2559.1이고 310켈빈에서는 2568.2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빨간색으로 그릴까? 아니면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5켈빈일 때 엔탈피가 지금 255.9.1이고 310켈빈에서 2켈빈에서 2568.2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307켈빈이야. 그러면 이거를 내삽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직선을 쭉 그어가지고 307켈빈일 때 이 값이 얼마일까? 이걸 구하는 값이죠. 이걸.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 값은 우선 2559.1 더하기 이 기울기가 있어야 되겠죠.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310-305 그리고 이 2568.2 마이너스 259.1 한 다음에 여기 곱하기예요. 이거 곱하기야. 곱하기고 이제 307 마이너스 302 그래서 계산을 하면 257.5 이런 식으로 내삽을 한다고 합니다.
내삽을 하면 됩니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값하고 이 두 값을 우리가 x축, y축, 이 값이 x축, 그 다음에 이 값이 y축을 해가지고 내삽을 한다. 내삽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교과서를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스팀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내 별지, 큰 별지 있잖아요. 이게 책 사서 보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걸 보여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스캔한 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교과서 내 별지 중 포화 수증기표, Saturated Water Table, 혹은 Property of Saturated Water, 혹은 Superheated Water Table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표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쓰여요. 그리고 혹은 스팀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혹시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 안에 이 캠퍼스에 제가 스캔한 거를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엔탈피 값을 우리가 테이블 아니고 그 차트, 그래프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예를 들어서 X축은 엔탈피, Y축은 압력, 그리고 등원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이런 그 차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우리가 파라미터만 알면 엔탈피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프레스 리퀴드, 그 컴프레스 리퀴드의,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높은 압력의 압축 액체 같은 경우는 그 세츄레이션 프레셔보다 높은 압력의 컴프레스 된 리퀴드, 압축된 리퀴드 같은 경우는 그 포화 액체, 그 세츄레이트 된 리퀴드의 그 프로퍼티를 그대로 같은 온도에서 잘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포화 액체보다 단순히 압력만 높을 때의 프로퍼티는, 리퀴드의 프로퍼티는 그러니까 포화, 지금 액체가 어떤 선이죠? 포화 액체, 예를 들어서 이거죠. 포화 액체 A 지점, 얘보다 압력이 그냥 높은 상황, 압력이 높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B 상황이다. 그러면 포화 액체인 A보다 B의 리퀴드가 훨씬 더 압력이 그러니까 가압된, 압축된 상황인데 엔탈피 값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컴프레스 리퀴드의 엔탈피 값은 세츄레이트 리퀴드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자, 엔탈피 문제를 푸는 전략에 대해서 좀 봅시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엔탈피하고 인터널 에너지 이런 것들은, 특히 엔탈피 같은 경우는 어떤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상대적인 값이죠. 그래서 그 어펜딕스 F를 보면 알겠지만 그 나와 있는 엔탈피 값은 어떤 상대적인 값, 보통 엔탈피를 그 엔탈피에 관련한 상대적인 레퍼런스 상태는 25도씨예요. 1기압 25도씨. 근데 우리가 그 스탠다드 컨디션 이거는 1기압 0도씨죠. 근데 에너지에 관련한 레퍼런스 스테이트, 이거는 1기압 25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이상기체를 얘기할 때 스탠다드 컨디션 1기압 0도씨를 얘기하는 거고, 에너지 관련한 엔탈피를 얘기할 때 레퍼런스 스테이트는 1기압 25도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5도씨 기준으로 다 상대적인 값이에요. 물론 이거를 이제 25도씨를 다른 온도로 잡을 수도 있어요.
엔탈피하고 인터널 에너지는 모두 상대적인 값이다. 그리고 엔탈피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니셜 엔탈피하고 파이널 엔탈피가 있다 그러면 파이널 엔탈피부터 이니셜 엔탈피를 그냥 subtract 그러니까 빼기를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니셜 스테이트 첫 번째 상태 1번인 상태를 이니셜 스테이트, 두 번째 상태인 파이널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이때 시스템에서의 첫 번째 상태의 엔탈피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표현해요. H1 H 레퍼런스, 물론 사카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트의 엔탈피라는 거는 H2 H 레퍼런스인데, 그러면 이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스테이트,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두 번째 스테이트로 갈 때 엔탈피 변화라는 거는 결국 이거 마이너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 없어져 가지고 H2 H1이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편한 게 어떤 거냐, 결국 어떤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엔터링 스트림, 그러니까 유입되는 유체의 온도를 레퍼런스 스테이트로 선정을 하면 엔탈피 변화, 이게 레퍼런스 스테이트면 H2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 하라는 그 전략이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게 감이 바로 생길 겁니다. 자, 차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교과서에서도 읽어보면 쉽게 나와 있듯이 엔탈피 변화를 직관적으로 쉽게 엔탈피 변화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심플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건 정확한 소수점까지 맞추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엔탈피 관련한 그 차트들이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두 개의 좌표에 의해서 그려지는데, 2차원적으로 그려지는데, 두 개의 변수 값을 알면 온도를 안다든지 온도와 압력을 안다든지 혹은 온도와 스페이스 볼륨을 안다든지 이러면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 차트에서. 그래서 바로 엔탈피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차트는 두 개의 좌표에 의해서 그리고 X축, Y축, 이 축들이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압력하고 엔탈피, 그리고 압력하고 스페이스 볼륨, 압력하고 온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N 부탄에 대한 엔탈피 다이어그램인데, X축은 엔탈피고 Y축은 그리고 그 프레셔고, 여기 등온선으로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온도가. 차트가 여러분들이 이 차트는 다 2차원적인 종이 위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좌표가 두 개의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나 직선으로 콘스턴트 밸류를 가지는 애들끼리 플라팅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온도가 동일한 이런 그 상태에 이걸 이렇게 플라팅을 해가지고 나타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인텐시브 프로퍼티, 세기 변수를 딱 정하면 다른 모든 세기 변수의 값들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9.14 아니고 그림 9.14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록에 보면 여러 종류의 다이아그램들이 나옵니다.
램 차트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9.9를 봅시다. 프레셔 엔탈피 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스테이트의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세츄레이트 된 N부탄 베이퍼가 2기압에서 20기압 세츄레이트 된 상태, 그러니까 포화 기체 N부탄이 2기압 상태에서 포화 기체 N부탄 20기압으로 변할 때 델타 H 삭과 델타 HV, 델타 T를 구하라 그럽니다. 자, 우선 2기압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거는 이거밖에 없어. 2기압이고 세츄레이트 됐다. 이 세츄레이트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변수를 좌표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때 엔탈피는 얼마나냐? 179 BTU per 파운드, 그리고 스페시픽 볼륨은 3 피트 3승 파운드, 온도는 약 72도 F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20 atm 세츄레이트 됐다. 그러면 그때 엔탈피는 압축이 됐으니까 훨씬 더 에너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233 BTU per 파운드, 스페시픽 볼륨은 볼륨이 줄어드니까 더 줄어들 거고 239 온도는 239도 F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되면서 에너지를 받고 온도가 더 올라가고 볼륨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지. 그럼 이게 왜 어떻게 나오느냐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세츄레이트 됐다. 이게 그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 이 전까지가 세츄레이트 리퀴드고 여기 이 동그란 거 보이죠? 동그란 포인트에서 이게 아래쪽이 세츄레이티드 베이퍼야.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근데 세츄레이티드 베이퍼니까 세츄레이트 됐다 그러면 이 라인에 있겠죠? 이 라인에. 그러면 이쪽은 지웁시다. 이 라인에 있을 거고 2기압이다. 2기압. 2기압이면 어디죠? 프레셔가 2기압. 그래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만나는 점, 이 지점이죠. 여기 A 지점. A 지점. 이 상태에서 20기압으로 됐어요. 20기압 어떻게 되죠? 이렇게. 20기압으로 쭉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때 엔탈피 변화는, 엔탈피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이 엔탈피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이 엔탈피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나 되느냐? 한 2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179. 그래서 엔탈피 변화는 233-179 해가지고 54 BTU per 파운드 이렇게 되고, 스페시픽 볼륨은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부터 볼까요? 온도 보면 우선 이건 지우고 온도를 봅시다. 온도는 B 지점에서 온도 여기 쭉 내리면 거의 한 240도 F 혹은 239도 F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온도는 239도 F. A 상태에 있는 이니셜 스테이트는 온도 60하고 80하고 가운데 있는 한 7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는 239도에서 72도에서 239도 됐으니까 약 167도 F 변화가 정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페시픽 볼륨, 지금 이거 다 지웁시다. 지우고 스페시픽 볼륨 A에서 이 지점을 갈 때 스페시픽 볼륨은 어디 있느냐? 스페시픽 볼륨은 이 선이에요. 이 점선. 그래서 스페시픽 볼륨 A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3, 그리고 B는 스페이스 볼륨이 0.3. 그래서 스페이스 볼륨 변화는 0.3 3 해가지고 -2.7 비트 3승 퍼 BTU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고생하셨습니다.